좋아요, 구독.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을 궁금하실까요?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7,000원에 15%요. 67,000원에 15% 비중.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5%가량 빠지기도 했고요. 43,500원이면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모 신소재는 또 연일 좀 잘 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더욱더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인데 우리 코스모 화학 어떻게 반등의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유상증자도 한다고 그러고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매수를 그러면 한 4월 달쯤에 하셨나 봐요. 예, 그때 대응하시고 나서서 올라갈 때 사셨나요? 떨어질 때 사셨나요? 물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한번 급등 나올 때 정리를 못 하셨네요. 네, 네. 아쉽네요. 아쉬워요. 자, 근데 오늘 되게 중요한 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제가 우선은 안 좋은 얘기를 드려볼 건데 네네. 오늘 에코프로 주가 보셨을 거예요. 2.6% 빠졌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오늘 보시면 1.7% 빠졌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2차 전지주들의 대장격인 이 종목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라인들이 지금 거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차트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조금만 흘러내려 버리면 2차 전지주들 전체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라인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이게 조금만 만약에 내일장에서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내일 30만 원 이탈해버리면은 이거는 투매성 물량이 나오게 되고 그 영향 따라서 이거 빠진다, 같이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서 코스모 라인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혀 문제 없어요. 회사는 성장을 계속 할 건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시장 자체가 수급적인 부분에 공백이 생기면서 매도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전반으로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상황이 좀 코앞에 있어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어제 상황은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오늘 다시 도로 내려갔거든요. 그 시청자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라인 하나만 잡아드릴게요. 네. 가능하시면 이 가격대는 조금 지키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안 오길 바라지만 39,000원 라인은 깨면 절대 안 돼요. 39,000원 라인. 39,000원짜리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인데요. 무슨 라인이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월 달에 나왔던 최저점 자리가 얼마냐면요. 37,392원이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나왔던 최저점 자리가 얼마냐면 39,3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8,000원, 39,000원짜리가 이탈 조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추세적으로 어디까지 열려버리냐면 2월 달 자리까지 열려버리게 됩니다. 가격적으로 2만 원대 중반까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회사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또 원체 높아요, 사실. 누구나 관심 있을 때, 제가 한 5월 달인가 한번 상담할 때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상담을 제가 한 10종목 이상을 했는데 그중에 8개가 2차 전지 관련주였어요. 그걸 딱 상담을 하고 느낀 게 뭐였냐면 끝물인가?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매수하신 시점 자체도 사실 좋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선 요거를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혹여나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제가 볼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반등이 나와준다면 6만 원대가 거의 한계치일 거예요. 6만 원 가격대, 근처나 조금 넘거나 그 가격대. 그 이상 보지 마시고 6만 원대 가격까지 올려친다 하면은 상황 보시다가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코스모학으로는 만약에 정말 길게 보신다면 앞으로 3년, 4년, 5년 보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시간을 버틸지언정
저 같으면 그냥 한 번에 큰 반등 나올 때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매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항상 네. 도와드릴게요. 아니 그러면은 네. 좀 더 기다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셔도 되는데 39,000원, 8,000원대 강하게 깨버리면요. 그 다음은 답이 없어요. 네, 39,000원 깨면은 손절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고민 많이 해보시고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막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요. 안 된다고요. 그냥 특정 종목 몇 개만 그런 거예요. 포스코 DX나 이런 애들만의 수급이 몰려 있는 거고 전혀 지금은 상황이 2차 전지주들이 갈 거라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우선 적당한 상황 보고 급등 나온다 싶으면 빠져나오셔야 되고 아니면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7,650원에 13%요. 47,650원에 13%. 오늘 종가를 보니까 딱 매수가 부근입니다. 47,3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2%가량 하락세를 보였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름을 바꾼 거죠. 사명 변경했고 2차 전지 또 실리콘 응급제 관련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딱 매수가 부근입니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이게 제가 49,000원에 네. 5%를 사고 오늘 종가 근처에서 네. 8%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팔렸을 때 네. 롯데에서 개인적으로는 와, 굉장히 비싸게 산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네. 우선은 이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스토리가 그렇지만은 M&A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방향성을 잡는데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이게 항상 같은 패턴이긴 한데요. 우선은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뭐 이슈거리는 다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실적에서 이익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뭐 하반기 때 좀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서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도 또 차트 바닥 보시고 쌍바닥 보시고 또 쓰리바닥까지 보고 대응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수급 상황도 또 잘 아시겠지만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불안해요. 5% 이상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반등 나온 실마리 통해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7월 초에 나왔었던 이런 급등의 상황이 한 번만 더 보여주면은 저는 무조건 일단은 빠져나오자라고 의견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깨버리게 되면 이거 보시면요. 잘 보세요. 차트 제가 크게 올려놨잖아요. 네. 이게 한 5년, 6년치 차트예요. 한 7년 되겠다. 차트 흐름인데 가장 두꺼웠던 자리 자체가 이 자리예요. 여기인데 가격적으로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은 이 평균으로 따져보자면 한 43,000원, 4,000원, 5,000원까지 만약에 깨지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출 거예요, 하락은. 하락은 멈추고 다시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는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조금 고통을 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씀이에요. 단기적으로 반짝 급등하는 거 보고 대응하셨다면은 뭐 전략적으로는 차트상으로는 맞을 수는 있어요. 한번 급등이 나오면 팔면 되니까. 근데 이 급등이 나올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기가 솔직히 조금 불투명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좀 부정적인 의견 드리는데 그래도 한 번은 좀 봐야 될 게 이 종목이 그래도 한 번씩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한 번 쭉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저는 무조건 비중 절반 이상 무조건 줄여야 된다 의견 드리고
만약에 심리적인 상황에서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전저점 자리가 6월 30일 날 47,050원이에요. 이거 네. 47,000원 이탈하면은 아마 손절 생각하시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미 슬슬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오늘 가뜩이나 또 장도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만 버텨내면은 47,000원짜리 살짝 깨질 수도 있지만 크게 안 빠지고 버텨내 준다면은 한 번의 반등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줘야 되는데 뭔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는 이게 꼬라지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서 바닥 노리고 대응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위험하다. 네. 우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반등이 좀 나와서 수익권으로 이동하면은 5% 이상 하지 마세요. 다시 네, 알겠습니다. 줄이시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애경 케미칼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7,800원에 10%요. 애경케미칼 갖고 계시고 17,800원에 비중 10%. 네, 오늘 종가는 14,760원입니다. 3% 네, 넘게 사자마자 밀려났고요. 계속 내려가서 아, 오늘 매수하셨어요? 얼마까지 내려갈지. 예. 좀 올라갈 수 사자마자 있을까? 매수가를 이탈을 했다라고 네.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네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8월 방송 잘 보고 17일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기 8월 17일 날 사셨어요? 예. 아이, 결국 타자마자 내려갔어요. 그러네요. 특징주 해가지고 애경케미칼, 테슬라, LG 엔솔 등 5분 완층 실리콘 음극재 도입 소식 막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예, 예. 요것 때문에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던 거 있고 베트남 진출 이슈도 있었고 예, 요렇게 해가지고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빠졌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경위로 사셨어요? 글쎄, 2차 전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고 보니까. 그냥 사셨어요? 예. TV 보다가 아니면은 뭐 TV 보다가. TV 보다가 네. 오늘 특징주로 급등이 나오니까 따라가셨구나. 네. 자, 알았습니다. 아유, 잘못했어요. 그러게요. 그래도 뭐 네. 비중은 10%니까 괜찮습니다. 이럴 수 있죠. 자, 근데 사실 이 애경케미칼의 현 컨디션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예. 우선은 뭐 실적 흐름도 나쁘진 않지만 좋지도 않고요. 뭐 2차 전지 이슈도 같이 있긴 한데 수급 상황에 대한 부분이 외인들의 매도가 나오긴 한데 기관이 잡아주고 있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 오늘 이 저점을 이탈했어요, 다시. 네. 그러니까 한번 쫙 급등이 나오고 나서 6월부터 계속 깨지고 7월부터 깨지는데 그 저점이 이탈됐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시청자님 사셨던 8월 17일 날은 누군가가 자기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리고 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상황이 그만큼 제가 볼 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게 보셔야 될 게 손절을 하셔야 되는 가격이 한 15,000원 정도 가격인데 그 자리를 이미 넘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나 이거를 팔고 싶은 욕구가 아주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나마 매물벽이 버티고 있는 곳이 얼마냐면은 14,000원 초반이긴 해요. 근데 네. 여기마저도 깨버리면은 그 다음은 10,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슈거리- 해야지 될까? 네, 말씀하세요. 손절을 해야지 될까요? 네, 저 같으면 안전하게 네. 이거 내일이나 이번 주에 반등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차라리 다른 걸로 수익 보시는 게 낫지. 그냥 손실 처리하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해요. 예. 그리고 나서 다른 걸 대응하시는 게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좋아요.
네네. 네, 아유, 손실은 감사합니다. 또 손실은 우리가 감수하고 봐야 되는 거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손실을 저는 손절을 이미 했어야 돼요. 15,000 넘어갈 때. 아. 내려갈 때. 그래서 우선 알았습니다. 혹시라도 잘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이번 주나 네. 다음 주 한 화요일, 수요일까지 볼게요. 네네. 그때까지 혹시라도 반등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네. 그때는 무조건 정리 한번 하시고요. 근데 그 반등이 어떤 특정 대형 이슈가 나온다면 한 번 더 보시는데 웬만하게 큰 이슈 아니고 반등 나오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14,000원짜리 이탈하면은 이거는 뒤도 보지 마시고 그냥 다 파시는 게 안전할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차라리 그냥 요즘에 바이오 종목들이 이슈거리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단타 치시는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